그래서 덧셈은 방법이 부호가 같은 것은 그 부호를 써주고 절대값을 더한다. 부호가 다른 거는 이제 싸워서 이기는 것. 즉 힘이 센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이고 두 수를 빼준다 라고 했었는데 이 곱셈은 조금 덧셈과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유리수의 곱셈 어느 쪽에 있냐면요. 지금 90쪽에 있습니다. 음수 두 수를 더하면 결과가 뭐가 됐었어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4를 한다. 계산 결과 어떻게 됐었죠? 마이너스 6이 됐었죠. 이렇게 음수가 되었었는데 곱셈으로 한다 라고 하면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를 한다. 이렇게 되면은 부호가 음수가 아니라 양수가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는지. 안 써도 됩니다. 일단 양수는 곱해서 양수가 되는 거는 너무 당연해서 선생님이 양수는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죠. 예를 들어 3 곱하기 1은 3, 3 곱하기 2는 6, 3 곱하기 3은 9 이런 거는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양수 둘을 더하면 결과가 양수가 된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이 곱하는 수가 1씩 커지면 이 곱의 결과는 3씩 커지는 것이 보이죠.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할 거냐? 거꾸로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똑같은 3에다가 곱하는 수를 지금 위로 올라가는 거는 1씩 커졌어요. 그럼 반대로 아래로 내려가면서 1씩 작아지게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수직선에서 한 칸씩 왼쪽으로 갔을 때 나오는 그 수들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3 곱하기 0을 하면 그러면 지금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 곱의 결과가 3씩 작아지죠. 그러면 3 곱하기 0은 얼마가 돼야 될까요?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0보다 1 작은 수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 0에서 다시 3만큼 작아져야 돼요. 0에서 3만큼 작아지면 마이너스 3이 돼요. 그리고 또 3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한번 해볼게요. 뭐가 될까? 그치, 마이너스 6이 된다. 그럼 여기서 보는 거 양수를 더하면 결과는 양수가 되고 0을 더하면 아니라 곱하면 양수와 음수를 곱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음수가 되고 있다라는 게 보여요. 그래서 양수와 음수를 곱하면 곱의 결과는 음수가 되는데 거꾸로 음수와 양수를 곱하거나 음수와 음수를 곱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여기 3이 아니라 선생님이 마이너스 3으로 바꿔볼게요. 마이너스 3 곱하기 0은 일단 0이죠. 0을 곱하면 그러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 곱하기 1 이렇게 해서 위로도 올라가 보고 밑으로도 내려가 볼 거예요. 마이너스 3이 한 개 있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3 곱하기 1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이 되고 마이너스 3 곱하기 2를 하면 자 보세요. 위로 올라갈수록 이번에는 3씩 커져요? 작아져요? 3씩 작아지고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올 수는 또 3 작아져야 되니까 얼마가 될까?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이것도 어때? 음수와 양수를 곱하면 결과는 음수가 되고 이 두 수의 절대값을 곱한 게 나오죠. 그럼 밑에 이제 음수와 음수를 곱하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3 작아지기 전이야. 그러면 반대로 내려갈수록 3이 커져야 되죠. 얼마가 될까요? 반대로 내려갈수록 3씩 커지고 있어요. 점점. 그러면 0에서 3 커지면 3 아니니? 그럼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은요. 3이 됩니다. 플러스 3. 이번에는 곱하는 수 마이너스 1을 더 작은 수로 만들어 볼게요.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아래로 내려갈수록 지금 3씩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는 어떻게 될까? 6. 플러스 6. 그럼 이것도 어때요? 부호가 똑같죠. 곱할 때 부호가 같으면 무조건 양수가 되고 이 두 수의 절대값을 곱해주면 된다.
이게 유리수의 곱셈 방법이에요. 그럼 부호가 다르면 결과는 무조건 음수다. 그래서 같은지 다른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호가 같은 두 유리수의 곱셈은 어떻게 하냐면요. 무조건 계산 결과는 양수가 되고요. 그리고 두 수의 절대값을 곱해줍니다. 이게 유리수의 곱셈이에요. 그러면 플러스 2 곱하기 플러스 5는 두 수 모두 양수, 부호가 같으니까 계산 결과도 양수가 되고 2와 5만 곱해줍니다. 그래서 플러스 10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5도 마찬가지예요. 두 수의 부호가 같아요. 그러면 음수가 아니라 양수가 됩니다. 양수가 되고 2라 썼네. 5. 양수가 되고 두 수를 곱해줘서 플러스 10 이렇게 돼요. 덧셈이랑 다른 점이죠, 이거. 그리고 부호가 다른 두 유리수의 곱셈은요. 부호가 다르면 언제나 곱의 결과는 음수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절대값을 곱해줍니다. 그래서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5가 있어요. 자, 부호가 다르다. 무조건 음수다. 그래서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10이 되고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5도 마찬가지. 두 수의 부호가 다르다. 그러면 곱은 언제나 음수가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두 개의 수만 곱했단 말이에요. 두 개의 수를 곱할 때는 다음과 같은 규칙에 의해서 해주면 되는데 문제에서는 두 개보다 많은 3개 이상의 수의 곱이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3개 이상의 유리수의 곱셈을 할 때는 부호를 먼저 정해준 다음에 그 부호는요. 여기 이따가 뒤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부호는 음수 개수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음수 개수가 짝수개냐 홀수개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곱셈의 계산 법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덧셈의 계산 법칙은 교환법칙이랑 결합법칙이라는 두 가지 법칙에 대해서 했었어요. 곱셈의 계산 법칙은요. 결합법칙, 교환법칙 물론 성립합니다. 그런데 곱셈의 계산 법칙은 한 개가 더 있어요. 중요한 법칙이고요. 일단 교환법칙은 이름이 교환법칙이라면 자리 바꾸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곱셈의 교환법칙. 어떤 것이냐면 A 곱하기 B를 하는 것과 B 곱하기 A를 하는 것은 곱의 결과가 같다. 이게 교환법칙이고요. 그러면 저 교환법칙하고 결합법칙 우리 배우는 이유가 여러 개의 수가 나와 있을 때 곱셈을 또는 덧셈을 하기에 더 편한 애들끼리 먼저 계산을 하려고 이런 것들을 배운다라고 했어요. 그럼 결합법칙은 순서에 관한 법칙이에요. 그래서 A랑 B를 먼저 곱한 다음에 C를 곱하나 그 다음에 B랑 C를 먼저 곱한 다음에 A를 곱하나 곱의 결과가 같다는 거. 어떤 것을 먼저 계산해도 곱셈의 결과는 똑같다. 이게 바로 곱셈의 결합법칙이었고요. 자, 이제 중요한 법칙 하나 한다고 했어요. 세 번째는 곱셈의 법칙 중에 중요한 법칙인 분배 법칙이에요. 분배 법칙. 아주 중요합니다.
분배 법칙. 분배라는 게 뭔지 아시나요? 어떤 느낌인지 혹시 아시나요? 분배. 똑같이 나누는 것. 정답입니다. 선생님이 예를 들어 귤을 가져왔어. 그래서 이제 분배를 해. 그런 것은 아이들한테 똑같이 나누어 주는 거죠. 분배 법칙이 그러한 법칙이에요. 똑같이 나누어 준다라는 건데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결합 법칙이랑의 차이점을 좀 보셔야 합니다. A가 있고 그 다음에 B와 C의 합, 유리수 BC의 합에다가 A를 곱할 거예요. 이걸 곱할 때 어떻게 곱해주는 거랑 똑같냐라는 거냐면 이 A라는 유리수를 B에도 곱하고 C에도 곱하고 이렇게 골고루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A랑 B를 곱하고요. A랑 C를 곱합니다. 그리고 원래 B와 C는 더하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 곱한 것을 더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분배 법칙이고 분배 법칙 성립하나 한번 볼게요. 쉬운 수로 갈게요. 2 곱하기 3 더하기 4라는 것을 해볼 건데 우리가 원래 먼저 계산하는 그냥 기존에 계산하던 방법에 의하면 괄호 안에 있는 수를 먼저, 식을 먼저 계산하죠. 그러면 괄호 안에 3과 4를 더하면 7이죠. 2 곱하기 7을 해서 14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배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2와 3을 곱하고요. 2와 4를 곱해요. 그 다음에 둘이 원래 더하려고 했었죠. 더해주는 거야. 결과 14가 똑같이 나오나? 2 곱하기 3은 6입니다. 2 곱하기 4는 8입니다. 더해주면 14 똑같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분배 법칙인데 이렇게 유리수가 앞에 곱해져 있을 수도 있고 뒤에 곱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형태로. 어때요? 이번에는 누구를 분배해야 하냐면 이 수에 곱해지는 거, 식에 곱해지는 C가 뒤에 있죠. 뒤에 있어도 골고루 이렇게 곱해주면 돼. 이렇게 골고루 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랑 C랑 곱해요. 그리고 B랑 C랑 곱해요. 그리고 둘이 원래 더하려고 했으니까 더해준다.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분배 법칙이고 얘들아 분배 법칙은 지금 선생님은 이렇게 골고루 뿌리는 것만 했잖아. 각각 곱하는 거. 거꾸로 하는 요가 정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는 방법.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는 거. 얼마를 해볼까? 잠깐 볼게요, 이거. 2 곱하기 0.7 더하기 2 곱하기 4.3이 있는데 그냥 2하고 0.7 곱하고 2하고 4.3 곱해서 더해도 돼요. 그런데 이것을 분배 법칙을 이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냐면 여기서 거꾸로 하는 이 과정도 분배 법칙이라 했죠. 똑같이 곱해져 있는 애를 찾아봐. 똑같이 곱해져 있는 애. 자, 덧셈 기호를 사이에 두고 이 왼쪽과 오른쪽에 똑같이 뭐가 곱해져 있어요? 2가 곱해져 있어요. 2가 곱해져 있어요. 그럼 똑같이 곱해져 있는 애는 앞에다가 혹은 맨 뒤에다가 이렇게 따로 꺼내놓는 거야. 그럼 2를 따로 꺼내놓을게요. 2 따로 꺼내놓고 그러면 괄호 만들어서 이 2와 곱해졌던 애들을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0.7 중간에 더하기 있죠? 더하기 4.3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괄호 안에 0.7 더하기 4.3 해볼까요? 얼마 나와요?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5 맞나요? 그러면 2 곱하기 5를 해서 결과는 10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분배 법칙을 이용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반드시 일일이 곱하는, 분배해서 곱하는 것 말고 지금과 같은 문제, 이렇게 풀이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곱셈의 교환, 결합, 분배 법칙에 대해서 일단 먼저 얘기를 했고요. 진도 좀 빨리 나간 것 같은데 숙제를 이렇게 내진 않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무자비하게 내진 않을게요. 하나만 더 하고, 지금 시간 좀 꽤 남았거든요. 하나만 더 하고 앞에 우리 과제로 할 부분 문제 좀 풀고 혹은 테스트가 불안한 학생들은 최대 공약수 최종분수 한번 쓱 본 다음에 이제 4시부터 시험을 볼까 합니다. 지금 3시 25분이고요.
그러면 곱셈의 계산 법칙 중에 중요했던 법칙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예시로 지금 곱셈이랑, 그러니까 곱셈의 계산 법칙 부분을 좀 해볼게요. 연필 어떻게 저번까지 눌러봤어? 자, 우리 곱셈의 계산 법칙은 여기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92쪽이요. 92쪽에 2번에 4번, 맨 끝에 있는 문제 보이나요? 2번에 4번? 보이죠? 그 문제 지금 계산 법칙 이용하여 계산해 볼게요. 자, 혹시 이거 한 학생들은 분배 법칙에 관련된 문제 좀 하나 더 할게요. 그래서 97쪽에요. 선생님 여기다 써볼게. 97쪽에 대표형 8번이랑 8-8.2번 있죠? 요거 두 개. 보여요? 요거 두 개 잠깐 할게요. 아, 그리고 우리 성취도 평가 보면은 아마 시상 같은 거 할 텐데 일단 희찬이 시상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마스크 우리 선생님이 단톡방에 올려줬었나? 기억이 안 나네. AD 중에 만에 올렸는지. 한동안
독감이랑 감기가 너무 유행해서 선생님들도 마스크 쓰고 아이들도 마스크 쓰고 다녔는데 마스크 제일 반에서 잘 쓰는 학생 뭐 이제 시상하라라는 얘기가 있어서요. 그래서 주겠습니다. 별것 아닌데 그냥 문상이에요. 문상 쓰나 애기들도? 네. 쓰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 성취도 평가도 아마 시상 같은 거 있어요. 잘 보면. 우리 학원 1층에 있는 카페 있어요. 앞에 보면 봄날이라는 카페 있는데 그 카페랑 학원이랑 좀 제휴하는 게 있어서 아마 그 카페 쿠폰 같은 거 줄 것 같아요. 성적 우수자들. 그냥 애기들은 뭔가 그런 걸 더 유용하게 쓰더라고요. 마시고 싶을 때나 이럴 때. 그래서 음료 아마 아무거나 시켜 먹을 수 있고요. 지금도 우리 학원 학생이라고 하면은 그거 앞에 여기 들어오면서 안내문 같은 거 막 붙어 있을 거예요. 정수기에도 붙어 있고. 그래서 3,000원에 다 모든 음료를 다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2번에 4번 해봤나요 혹시? 페이지는 아까 92쪽이었었고요. 92쪽에 2번에 4번 보면 곱셈의 계산 법칙을 이용하여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냥 앞에서부터 곱하면 안 되나요?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 곱셈의 계산 법칙을 활용하면 조금 더 쉽게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을 하는 거고, 분수는 약분이 가능하면 조금 더 좋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 자, 여기 맨 앞에 있는 분수 마이너스 7분의 13이라는 유리수가 있어요. 근데 이 7분의 13하고 약분이 가능한 수는 뒤에 나온 마이너스 104분의 21입니다. 약분이 가능한 것들끼리 먼저 계산을 해줄게요. 그럼 마이너스 7분의 13에다가 마이너스 104분의 21을 먼저 곱할 것이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4분의 1을 곱해줄게요. 자, 부호가 같습니다. 부호가 같으면 곱의 결과는 양수가 된다라고 했어요. 혹시 약분할 부분이 있을까요? 7하고 21 약분 가능하죠? 그래서 7로 나눠주고요. 13하고 104 약분 가능할까요? 얼마로 될까요? 8. 그치. 그러면 부호는 양수가 되었죠? 부호가 같은 유리수니까. 그러면 약분을 해서 나타내면 플러스 8분의 3이고 여기에 마이너스 4분의 1을 곱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부호가 다릅니다. 그러면 결과는 음수가 될 것이고 8분의 3과 4분의 1 이 두 절대값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8분의 3 곱하기 4분의 1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부호 먼저. 부호는 음수. 분모끼리 곱해주고요. 32. 분자끼리 곱해주면 마이너스 32분의 3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잘 풀었나요? 넘어가 볼게요. 우리 분배 법칙에 관련된 문제 선생님이 일부러 두 문제 풀어보라고 했는데 대표 유형 8번이랑요. 그 다음에 8의 B번이랑 이렇게 풀어보라 했었고요. 선생님 여기 수정테이프 안 줬다. 대표 유형 8번에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 이거 갖고 있으세요 오늘. 자, 문자로 갑자기 무언가가 등장을 했어요. 어떤 식이 나왔냐면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2 그리고 A 곱하기 C는 마이너스 8. 그런데 문제에서는 A 곱하기 B 플러스 C의 값을 물어보았어요. 얘들아 이거 A, B, C를 직접 구하라는 걸까? 그 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이 식들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자, 여기는 누구를 분배해 주어야 하냐면 A가 곱해져 있죠? 이 A를 B에도 곱하고 C에도 곱해 주어야 돼요. 그래서 A 곱하기 B 그리고 A 곱하기 C가 되고 이 B와 C를 원래 더하려고 했으니 더해주는 것이었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식의 값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A 곱하기 B는 무엇이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2라고 했고요. A 곱하기 C는 마이너스 8이라고 했고 곱하는 거 아닙니다. 더해야 됩니다. 더해 주어야 돼요. 덧셈 이제 헷갈리면 안 돼. 부호 같다고 곱셈처럼 플러스다, 양수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덧셈은 힘을 합치는 거라고 했어. 같은 팀끼리. 일단 부호는 마이너스고요. 음의 부호를 붙여줘야 되고 절대값 어떻게 해줘요? 더해주면 마이너스 10이라고 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됐을까요? 자, 8의 B번. 선생님이 아까 살짝 예시를 보여줬었는데 이거 뭐였어요? 똑같이 곱해져 있는 거는 앞에다가 써주고 나머지만 괄호 안에 넣어서 계산해주는 거였죠. 그러면 이것도 계산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1.3 곱하기 42 더하기 마이너스 1.3 곱하기 58. 자, 물론 정말로 답을 꼭 구해야 한다면 각각 곱해서 더해줘도 상관은 없지만 우리는 분배 법칙이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자, 똑같이 곱해져 있는 것은 바로 마이너스 1.3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1.3을 앞에다가 써주고 곱하기 괄호 안에다가 선생님 일부러 괄호 쳤는데 안 써도 돼요. 맨 앞에 나오는 음수는 같이 곱해져 있는 것이 바로 40이랑 58이고 둘을 더하는 상황이니까 더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가 만약에 빼기잖아요. 빼기를
빼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42 더하기 58부터 계산을 할게요.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42 더하기 58. 100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3에 100을 곱하고 일단 소수의 곱셈할 때 일단 부호부터 봅시다. 마이너스 1.3은 음수, 100은 양수이기 때문에 곱의 결과는 음수고 1.3 곱하기 100을 합니다. 이렇게 10의 거듭제곱이라고 하는데 10, 100, 1000만 이런 걸 곱할 때는 소수점이 움직이죠. 오른쪽으로 두 칸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가 되나요? 130. 즉 마이너스 130이라고 해서 A 일단 이 값이 나왔는데 자 여기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자 A는 어떤 거예요? 100 아니니? 그렇죠. A는 100이고요. B는 이 결과입니다. 130. 그래서 문제에서 A 더하기 B의 마이너스 130이죠? B는? 그래서 문제에서 둘을 더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A 더하기 B. 얼마 나오니? 100 더하기 마이너스 130. 힘이 누가 세요? 그렇지. 마이너스 130에 부호를 붙여줘야 되고 절대값끼리 빼주어야 하니까 마이너스 30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 자, 페이지를 94쪽을 좀 보세요. 94쪽에 뭐가 나왔냐면 선생님이 아까 잠깐 말했는데 3개 이상의 유리수의 곱셈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2개의 유리수의 곱셈이 가능하면 사실 3개 이상의 유리수의 곱셈은 둘씩 곱해서 계속해서 곱해주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한 번에 계산하는 게 더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계산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3개 이상의 유리수의 곱셈인데 이것도 잠깐 과정을 좀 볼게요. 선생님이 양수 3개를 더해볼게요. 곱해볼게요. 1 좀 많아야 된다. 2 6 이렇게. 얘들아 셋 다 양수거든? 그러면 봐봐요. 이거 어떻게 될까 결과? 플러스 2와 플러스 3을 먼저 곱하면요. 플러스 6이고요. 플러스 6에 플러스 6을 곱하면요. 플러스 36이라고 해서 이렇게 양수가 돼요. 곱이. 그런데 선생님이 하나만 음수로 만들어 볼게요. 자, 하나는 음수로 만들었어요. 이때는 곱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플러스 1 곱하기 플러스 3 동일합니다. 플러스 6. 그런데 여기서 음수가 곱하게 되었어. 음수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양수와 음수를 곱하면? 음수가 되고 6 곱하기 6이니까 마이너스 36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음수가 한 개 있으면 이 곱의 결과도 음수가 됐죠. 잠깐만 그걸 지우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먼저 봐야 돼. 그거 나중에 지워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음수를 2개 만들어 볼게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으로 만들었어요. 플러스 1랑 마이너스 3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부호 다르다.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6이랑 마이너스 6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 부호 같아요. 플러스 36이 돼서 또다시 뭐가 됐어요? 양수가 됐어요. 그럼 이번엔 3개 다 음수로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 플러스 2랑 플러스 3을 곱하면 플러스 6인데요. 플러스 6에 다시 마이너스 6을 곱하면요. 마이너스 36이 돼요. 그래서 규칙은 이겁니다. 음수가 이렇게 1개 또는 3개 또는 5개 이렇게 홀수가 있으면 곱의 결과는 음수가 되고 음수가 짝수게 있거나 아예 없으면요. 양수가 돼요. 그게 바로 3개 이상의 유리수의 곱셈입니다. 그래서 부호부터 결정을 해줘요. 먼저 부호를 결정하는데요. 음수가 홀수개면 그 결과는
곱의 결과는 마이너스가 되고 음수가 0이거나 또는 짝수개가 있으면 곱의 결과는 플러스가 돼요. 그럼 일단 첫 번째는 먼저 부호를 저렇게 정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에는 이 36이라는 건 동일하게 절대값은 동일하게 나오죠. 절대값을 곱해주면 돼요. 부호를 먼저 붙여주고 모든 수에 절대값끼리 곱해줍니다. 절대값을 곱해요. 이게 순서예요. 그럼 그 밑에 이제 참고로 거듭제곱 계산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거듭제곱의 계산. 얘들아, 양수는 거듭제곱이라는 건 똑같은 수를 여러 번 곱하는 거잖아요. 양수는 아무리 곱해도 음수가 아예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양수가 되겠죠. 양수의 거듭제곱은 언제나 양수고요. 이제 음수는 홀수번 곱하면 음수고 짝수번 곱하면 양수가 되기 때문에 양수랑 음수랑 구분이 돼요. 양수는 첫 번째, 양수는요. 양수의 거듭제곱은 언제나 양수예요. 근데 이제 음수의 거듭제곱은 조심해야 합니다. 음수 개수에 따라서 결과가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몇 번 곱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지수잖아요. 자, 마이너스 2를 5번 곱합니다. 이렇게 지수가 바로 곱하는 횟수를 나타내주는 거죠. 그러면 음수 5개가 곱해지는 것이겠지. 결과는 양수가 될까요? 음수가 될까요? 음수가 되고 2의 5제곱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수는 지수가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지수가 홀수면 결과는 마이너스가 돼요. 그리고 지수가 짝수면 음수가 짝수에 곱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 결과는 양수가 돼요. 이거 한번 유리수의 곱셈 해볼게요. 자, 95쪽으로 와주시고요.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5의 B번 보이나요? 5의 B번. 요 문제는 조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한번 쭉 풀어보세요. 5의 B번. 오의 B번 혹시 하면은 바로 밑에는 대표 문제 풀어볼게요. 대표 문제 6번.
6번 약간 헷갈릴 수도 있어요. 볼까요? 일단 다시 B번 보시면 자 다음을 계산하시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싹 다 음수로만 되어 있고요.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이런 수들의 절대값을 곱해주면 되는데 마침 곱할 때 어려운 게 아니라 약분이 가능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부호를 결정해준 다음에 절대값만 곱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분자를 확인하면 이게 음수가 몇 개인지 보기가 더 쉬워요. 분자 맨 앞에 있는 수의 분자는 1이고 맨 뒤에 있는 수의 분자는 9고 1부터 9까지 쭉 연속하는 자연수가 있기 때문에 9개겠지. 이 수는 모두 9개가 될 거예요. 그러므로 부호는 음수가 홀수개가 되는 것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음의 부호를 붙여주어야 하고요. 그럼 음의 부호다 라는 거 알아냈어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절대값끼리 계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절대값만 사용해서 이제 곱해볼게요.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4분의 3 이렇게 해서 10분의 9까지 곱해야 하는데 지금 보시면 왼쪽 수의 분모랑 오른쪽 수의 분자랑 약분이 가능해요. 왼쪽 수의 분모, 오른쪽 수의 분자. 왼쪽 수의 분모, 오른쪽 수의 분자. 약분이 쭈루루 돼서 어디까지 됐을 거냐면 앞에 9가 있었겠죠, 분모에. 그래서 9까지, 분자 9까지 약분이 돼서 절대값끼리 곱한 것은 10분의 1이 돼요. 따라서 음의 부호를 붙여야 하고 절대값이 곱이 10분의 1이기 때문에 곱의 결과는 마이너스 10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대표 6번을 볼게요. 대표형 6번에 보면 다음 중 가장 큰 수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 괄호 치고 거듭 제곱한 거랑 괄호 밖에 거듭 제곱된 거랑 조심해줘야 되는 거예요.
돼요. 자, 이렇게 괄호가 없는 부분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는 이거는 마이너스 1을 세제곱한 게 아니라 얘들아 마이너스 부호는 앞에 있는 거고 1만 3번 곱한 거예요. 만약에 마이너스 1을 세제곱하는 걸 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써줘야 합니다. 마이너스 1 자체를 3번 곱해야 돼. 그럼 괄호를 사용해서 이렇게 해줘야 돼요. 지금 이거는 1을 3번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야. 그래서 곱의 결과는요 마이너스 1이 돼요. 플러스 1이 아니고 마이너스 1이죠 이거. 그럼 그 다음 거는 마이너스 6분의 7 괄호가 이렇게 쳐져 있어요. 마이너스 6분의 7을 2번 곱한 거고 음수를 짝수번 곱했어요. 결과는 양수가 되고 6분의 7을 2번 곱해주면 됩니다. 6분의 7 곱하기 6분의 7 36분의 49 1보다 커지네요 이건. 다음 3번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이 아니라 마이너스는 따로 있고 3의 제곱을 한 거예요. 3의 제곱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의외보호를 붙인 거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플러스 9가 아니라 마이너스 9가 됩니다. 그럼 4번은 일단 마이너스 4분의 1 세제곱을 했네요. 그런데 이 지수가 짝 홀수이기 때문에 결과는 음수가 되어서 마이너스 4 3번 곱하면 4 곱하기 4가 16이죠? 16 곱하기 4니까 64가 돼서 마이너스 64분의 1이 되는데 이 앞에 또 뭐가 있어요? 음해부호가 있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음해부호 2개 붙어 있으면 네 맞습니다. 음해부호에서 다시 부호가 바뀐 것이잖아요. 양해부호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그래서 플러스 64분의 1이 되는 것이에요. 그다음 5번은 3번이랑 다르죠? 3번이나 1번이나 이런 거랑 다르게 괄호가 쳐져 있어요. 마이너스 3을 3번 곱한 것이에요. 이렇게 3번 곱한 거야. 그러면 지수가 홀수니까 곱의 결과는 음수. 그리고 3을 3번 곱하니까 27이 돼서 마이너스 27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중에 가장 큰 수를 구해야 합니다. 가장 큰 수. 그러면 양수가 아무래도 음수보다 크니까 양수들 중에 볼게요. 2번 양수고요. 4번 양수입니다. 어느 게 더 크죠? 2번이 더 크죠. 이게 1보다 큰 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이 가장 큰 수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말고 그 앞부분을 숙제로 낼 건데요. 지금 테스트를 보기 전에 다시 한번 훑어보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지금 바로 훑어보세요.